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8월 15일 광복절에 보내드리는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국민들의 축제가 돼야 할 제79주년 광복절 행사가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정부는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계열로 지목되고 삐뚤어진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는 김영석 씨를 임명했습니다. 이에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유관단체들과 야당이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통보하자 독립기념관 측은 기념식을 열지 않기로 맞불을 놓으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경축식을 열지 않은 것은 1987년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비대면 행사가 열리는 등 광복절 기념식을 갖지 않은 해는 없었습니다. 김영석 씨를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하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해온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장 선발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오영섭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유괴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관장 선임 심사위원들 면면을 보면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영학, 미술 관련 교수들이었다며 불공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에 일본의 밀정의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직격한 데 이어 이번 김영석 씨 임명은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실제로 김영석 씨는 안두희의 김구 선생 암살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다른 독립기관 단체들도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따로 광복절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1965년 설립된 광복회가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석 관장 임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임명을 즉각 처리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또 밀정 또는 일본 간첩 같은 자들이 주요 공직과 학계에 낙하산처럼 내려앉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기념행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쪼개진 경축식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누가 우리 국민을 둘로 쪼개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독립기념관 노조도 가세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광복절 경축식을 별안간 주소에 광복절에 대한 너무나 가벼운 인식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수지역인 광복회 경북지부도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영석 씨가 독립기념관 관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 그가 해온 주장과 행보 때문입니다. 그는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자로서 친일 청산을 반대하며 친일파들을 비호해왔습니다. 심지어 안익태가 안중근 의사에 비견할 평화주의자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제주 4.3 항쟁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규명을 기존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작업으로 단정하며 극단적인 색깔론까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면접에서도 김 관장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관장은 오히려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국민 감정을 거슬리게 하고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게 하는 최악의 인사 참사라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왠지 우울하고 슬퍼 보이는 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8월 15일 광복절에 보내드린 이슈 브리핑 전북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환자중심병원 전주 대자인병원, 물의 새로운 혁명을 이끄는
수소 생성기 슈퍼바이오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